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실전 문제 3회. 첫 번째, 두 다항식, 이러이러한 두 다항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가 x 빼기 5일 때 상수 a, b의 값은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 인수분해를 우리가 뭐 처음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를 좀 적극 해보면 그러니까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0이 뭔가 x 빼기 5와 또 다른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인수니까 요 2x 제곱이 x와 2x로 이제 쪼개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근데 이제 x 빼기 5는 자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빼기 3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30이 되려면 여기는 무조건 6이 돼야 될 거야. 어. 그래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할 때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10x고 요렇게 곱해서 6x를 더해서 가운데 식이 나와야 돼. 즉 마이너스 4x. 이게 이제 플러스 ax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같은 방법으로 또 3x 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b를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5와 또 다른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3x 제곱은 x와 3x로 분리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번에는 이제 b가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바로 쓸 수는 없고 또 가운데 항을 보고 이제 맞추는 거지. 자, 여기서 3x랑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15x가 나오고, 자, 뭔가를 더해서 마이너스 17x가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돼. 그럼 x랑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된다고. 그럼 이제 b를 갖다가 알 수 있지. 그래서 b는 플러스 10이 된다. 1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0. 3번이 정답. 일단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2x 제곱 플러스 ax 빼기 30이 x 마이너스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어쨌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x의 5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대입. x의 5를 대입했을 때도 같아야 돼. 그럼 좌변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25에 2, 즉 50 플러스 5a 마이너스 30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x에 5를 대입했을 때 오른쪽은 이게 모르지만 이 값이 0이 되니까 0 곱하기 뭐 해도 무조건 0이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걸 풀면 돼. 그래서 5a가 20이니까 a가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어, 마찬가지로 또 금방 한 것처럼 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두 번째 즉 3x 제곱 빼기 17x 더하기 b도 또 x 마이너스 5 곱하기 삐리리 그래서 또 여기도 x에 또 5를 대입을 하는 거지 x 마찬가지로 x에 5를 대입 자, 그러면은 25 3이니까 75 빼기 17 곱하기 5는 얼마인가 85 더하기 b가 되고 오른쪽은 또 마찬가지로 0이지. 그래서 b는 10이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요 원리는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자, 그래서 1번 답은
3번으로. 두 번째 문제. 다음 이 식의 값을 간단히 하면 이제 직접 계산하기 좀 부담스럽고 또 보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그 왼쪽 빼기 오른쪽 하고 왼쪽 더하기 오른쪽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는 곱셈 공식 2번. 뭐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 공식 2번. 근데 요 식을 보면은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해준 이유는 이 3을 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건데 3을 2, 2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4 빼기 1은 3이니까 요 3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게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곱셈 공식 2번을 적용하면 왼쪽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 된다고. 오른쪽 제곱은 계속 1이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2의 4제곱 더하기 1, 2의 8제곱 더하기 1이 곱해지고 그럼 또 이번에는 또 요렇게 해서 또 항이 하나씩 이제 줄잖아요. 이렇게. 요렇게까지 하면은 또 왼쪽 빼기 오른쪽, 왼쪽 더하기 오른쪽. 요 모양이 맞춰져 있으니까 공식을 쓰는 거야. 2의 4제곱을 제곱하면 2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요 부분이 또 공식,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한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또 준비가 돼 있지. 이렇게 2의 8제곱 더하기 1.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면 2의 16제곱 빼기 1. 이렇게 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3이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되는데 그럼 이런 게 없으면은 만들어 주면 돼. 이렇게 3을 뭐 곱하고 다시 3으로 나눠줘서 어, 이렇게 정리해서 뭐 3분의 1은 나중에 처리한다든지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거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체로 이렇게 해결이 되게끔 해줬으니까 하여튼 식을 이렇게 자꾸 잘 봐야지 이 모양이 잘 보인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세 번째 문제. a-b가 2, a, b는 4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 식을 보면은 이 네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곱셈에서는 곱하는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대로 곱하면 잘 식이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곱하는 순서를 조금 조정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어, a 더하기 1하고 a 더하기 1하고 b 마이너스 1하고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b 더하기 1과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좀 곱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요거 전개하면은 요만큼 두 개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1이고 요렇게 하면은 ab 마이너스 b 더하기 a a를 이걸 먼저 쓸 걸 그랬네. 빼기 1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와 있다고. a, b는 4고 주의해서 써야지. 이게 a 빼기 b가 2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로.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요 자체로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부호 좀 주의해서 쓰고 빼기 1. 마찬가지로 a, b는 4고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이 바로 a 빼기 b랑 똑같으니까 2 더하기 2라고 써야 돼. 조심해요. 더하기 빼기 1 됐다.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 그래서 5가 답이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짝을 지어서 곱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 경험으로 아는 거는 경험으로.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하다가 생기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 자, 그래서 3번 답은 3번. 네 번째 문제. 자, 이런 x에 관한 2차 식에다가 요런 거를 더한 후, 어쨌든 x에 관한 2차 식인데, 그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럼 일단 더한 식을 보면 x제곱 빼기 6ax 더하기 3b에다가 2ax 빼기 2b를 더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자, 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돼. 이렇게. 그럴 조건을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 x에 관한 예를 들어서 뭐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그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그렇게 되는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상수항이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되면 돼. 이 말을 기억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상수항은 반드시 x계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무슨 ax 더하기 b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상수항이 x계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 x 더하기 x 계수의 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어, 인수분해 공식 1번이지. 혹은 뭐 곱셈 공식 1번. 그러면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상수항 b가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되면 돼. 그 말은 b는 4a 제곱이 되면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이거라. 뭐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굳이 또 뭐 순서쌍을 또 찾아서 개수 세라고 해가지고 괜히 또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수니까 또 어, 2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또 A, B 이렇게 찾는 거지. 자연수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곱이 돼 있는 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A부터 바꿔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B는 4 이런 식으로. A가 2면은 B가 얼마인가? 16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어, 아니, 그 200까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 A가 10일 때는 어떻게 되나? 10일 때는 벌써 B가 400이지. 이것도 안 된다고 사실 벌써 200을 넘었으니까 몇 개 안 돼. 그래서 뭐 데이터에서 한뭐 A가 뭐 한 10도 안 되고 뭐 9도 안 되고 막 그럼 몇 개, 7 정도 해보 7. 그러면 이제 49 곱하기 4, 196. 아슬아슬하게 걸렸지, 196. 또 6도 해보고 뭐 8이면 또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뭐 진짜 200개를 해보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A가 7이고 B가 196일 때 A 더하기 B에
최대값은 203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고 x에 관한 2차 식이 굳이 뭐 또 x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자에 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상수항이 x 개수에 혹은 또 어떤 문자의 그 개수의 1차항의 개수에 1차항이지 여기서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4번 답은 5번. 다섯 번째, 그림과 같이 두 원의 중심은 선분 AB 위에 있고 선분 AB와 작은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 하자. 그러니까 이 두 원은 중심이 딱 일치하진 않아. 약간 이제 위쪽으로 쏠려 있는데 어쨌든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의 합은 10이다. 그러니까 뭐 요거 아주 좀 작은 부분,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을 그냥 준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둘레의 길이 합이 10파이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일단은 식을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큰 원의 반지름 반지름은 이제 라지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요런 스몰 r로 일단 나타내 보지. 그랬을 때 우리 요 조건을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일단은 큰 원의 지름은 AB는 큰 원의 지름이니까 2R이죠, 2R. 그 다음에 CD는 작은 원의 지름이니까 2 곱하기 스몰 r이라고. 그래서 요, 이 짜투리 ACBD의 길이 합이 2라는 것은 결국 뭐를 준 거냐면 2R에서 2 스몰 r을 뺀 이 값이 2라고 준 거지. 그지? 예. 즉, 정리하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10파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뭘 준 거냐? 큰 원의 둘레 2파이 라지 R. 작은 원의 둘레 2파이 스몰 r. 이게 이제 원의 둘레 길이니까 2파이로 인수분해를 하면 공통인수가 2파이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되는데 그게 10파이다. 그러면 2파이, 10파이 이렇게 약분해서 5가 되니까 여기서는 뭘 준 거냐?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5가 된다는 걸 준 거야. 여기 느낌이 좀 오잖아. 또 이거 하는 거지. 그 왼쪽 빼기 오른쪽 제곱 또 하는 거야 또. 왼쪽 더하기 오른쪽은 제곱 빼기 제곱이다. 이걸 계속 좀 써먹는 거야.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 파이 라지 R 제곱에서 작은 원의 넓이 파이 스몰 r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잖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게. 파이가 공통인수고 r제곱 빼기 스몰 r제곱. 제곱 빼기 제곱은 인수분해가 된다. 왼쪽 빼기 오른쪽과 왼쪽 더하기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5파이가 되겠네. 물론 뭐 단위는 쓰면 되고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자, 이 문제도 뭐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잘 훈련해서 이런 경험을 잘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럴 때 자,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뭐 유리화부터 해야겠지. x는 자, 왼쪽 빼기 오른쪽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인수분해를 하려면 왼쪽 더하기 오른쪽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는 거지.
자, 그러면 x는, 자, 분모는 이제 25,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5 빼기 24에서 1이 된다고. 그래서 x는 5 더하기 2 루트 6이 x가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되겠죠. y는 반대로 이제 5 더하기 2 루트 6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이 분위기상 뭐 바로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 이번에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왼쪽 빼기 오른쪽. 이렇게 해야지, 루트가 없어지지. 그냥 루트 6만 곱하면은 다시 생기니까, 루트가 다시 생기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번에도 분모는 1이 되고, 얘는 5 빼기 2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x가 이렇고, y가 이렇다. 식을 보면, x 세제곱 y 빼기 xy 세제곱. 인수분해 첫째 원칙이 공통인수를 먼저 찾는 거야. 공통인수. 두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것은 xy다. 공통인수로 묶어서 써보면 여기는 x제곱이 더 곱해져야 되고 여기는 y제곱이 더 곱해져야 돼. 이러고 나서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 공식으로 되지. x 빼기 y 곱하기 x 더하기 y.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다고 뭐 x를 또 이걸 막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고 합과 곱이 씌워졌다고. 자, x 더하기 y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10이 될 것이고 빼기도 해볼까? x 빼기 y. x에서 y를 빼면 4 루트 6이 될 것이고 xy를 곱하면 25에서 24를 빼니까 1이 되지, 1.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값으로 정리가 된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제 1 곱하기 4 루트 6 곱하기 10. 그래서 40 루트 6. 2번이 정답이. 자, 그리고 유리화 할 때 분모가 1이 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잘 묶어야 돼. 공통인수. 요 생각을 꼭 공식부터 바로 쓸려 하지 말고 식을 좀 잘 보고 공통인수로 묶고 그 다음에 공식을 써. 6번 답은 2번. 일곱 번째 문제.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 식을 잘 보면 쭉 곱셈으로 쭉 연결이 되다가 빼기 60이 있어.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다시 좀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지. 공통 부분으로 좀 이렇게 치환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말은 좀 어설프지만 그래서 전개를 할 때 x-3과 x 플러스 2를 곱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x제곱 곱하면 빼기 x 빼기 6. 그 다음에는 요거 x-2랑 x 플러스 2랑 곱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전개해서 정리할 건데 이제 공통분이 생기도록 그러면 공통부분이 그러면 생겼냐? 생겼다고. 요만큼, 예, 요만큼. 그래서 요거를 A라고 해요. A. 다른 문자로 치환한 가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개해 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즉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60 12에다가 60을 빼니까 마이너스 48
그래서 다른 문자에 관한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일단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요거는 좀 이렇게 할 만하잖아. AA로 쪼개고, 요거는, 빼기 48이고, 빼기 8이니까, 요거 48을 4하고, 12로 쪼갠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줄인 거지. 그러면 이제, 빼기 8이 A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A에 관한 식이, A 더하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12로, 일단은 A에 관해서는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제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마술을 걸었으면 다시 풀어줘야지. 예. 그럼 이 A가 뭐였냐? X제곱 빼기 X였다고. 거기다가 이제 4를 더하면 되고, 예? A가 뭐였냐 하면 X제곱 빼기 X였다고. 빼기 12 하면 되고. 자, 항상 끝까지 봐야 돼.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요거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 요 2차식은. XX 3, 42 마이너스는 4쪽에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 이쪽만 한 번 더 쪼개서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냐? 마이너스 4 플러스 3 어디로? 3번에 있나? 이렇게. 아직 뭐좀 중학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이렇게 적절히 전개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아까도 좀 아주 경험으로 아는 거라. 이거랑 이거랑 곱해야지 공통부분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7번 답은 3번. 여덟 번째 문제. B-C가 2, C-A는 3.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이 식을 잘 보면 뭔가 곱셈 공식 1번, 인수분해 공식 1번,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B 빼기 C가 2고 C 빼기 A가 3인데 요거를 그냥 한번 더해서 C를 없애보면 B 빼기 A는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 하나 더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식은 A제곱 그러니까 A제곱 하나랑 그 마이너스 2AB랑 B제곱 이렇게 요 A제곱을 따로 이제 다 분리해서 쓸 건데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보면 그 B제곱이 두 개니까 여기서 B제곱 하나랑 또 2 저기 뭐냐 2BC 더하기 C제곱 C제곱은 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C제곱 빼기 2CA 더하기 아까 요 A제곱이 하나 더 있으니까 A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제곱들만 따로따로 쓴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이제 무슨 저기 완전 제곱식으로 무슨 쌈 싸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다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어, B 빼기 A랑 A 빼기 B는 다르지만 제곱을 하면은 똑같아. 그래서 뭐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써서 해도 상관없고 5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5를 제곱하든 25 B 빼기 C의 제곱은 4 C 빼기 A 제곱은 9 그래서 29, 9니까 38 1번이 정답이다. 곱셈 공식 1번 인수분해 공식 1번 완전 제곱식 8번 답은 1번 아홉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기에 가장 편리한 경우로 알맞은 것은
알맞은 것이, 어쨌든, 요 식은 잘 보면, 결국, A 더하기 B랑 A 빼기 B랑 곱셈을 하겠다는 뜻이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하면 이제 A 제곱 빼기 B 제곱인데, 요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이제 큰 정사각형 A 제곱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이제 B 제곱을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 부분을 아이고 이거 이 부분을 이제 뜯어다가 여기 뜯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 본 거죠, 그지? 붙였을 때 여기가 간격이 이 B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요 부분. 어쨌든 요 결과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이건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그지? 요 하는 거. 무번이 되겠지? 똑같은 왼쪽 더하기 오른쪽, 왼쪽 빼기 오른쪽은 2 루트 5의 제곱 빼기 3 루트 3의 제곱. 뭐 굳이 계산하자면 뭐 얼마냐 이게? 20에서 그 27. 조금 뭐 이거는 음수가 나와서 좀 그런데 어쨌든 식은 공식은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자, 5번이 답이다. 열 번째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A, B 두 주머니 속에 이렇게 구슬이 들어있을 때 각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씩 꺼낼 때 여기까지 이제 분모가 되겠지. 각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씩 꺼내. A는 6개의 구슬, B도 6개의 구슬.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분모 분자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분모는 당연히 6 곱하기 6, 총 36가지가 있겠죠. 뭐 24, 1, 24, 20, 24, 12, 뭐 2, 4, 뭐 2, 25, 뭐 16, 9, 뭐 이렇게 어쨌든 총 36가지 중에서 또 나오네. 자, 이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 상수항이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가 뭔가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번에서 풀이할 때 한 것처럼 어, 이 상수항이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정리하면 b가 4분의 a 제곱이 돼야 돼. 자,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면 a 제곱이 4b가 돼야 돼. 요걸 가지고 이제 찾는 거라고. a, b. 자, 그러니까 이 B에서 나오는 공에 적힌 수에다가 4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이 A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의 제곱이 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1이라고 해요. B가 1. 그러면 4B니까 이건 4가 돼. 그럼 A 제곱이 4가 돼야 돼. 그러면 뭐를 제곱한 게 4냐? 2를 제곱한 게 4니까 요런 거는 이제 하나 찾은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B에다가 4를 곱한 수가 어, A의 제곱수가 되면 돼. 그럼 1이면 4고 만약에 4면은 4, 4, 16이니까 만약에 B에서 4를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4, 4, 16이니까 또 이걸 보고 덥석 또 16이 여기 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조심할 거는 어, A 제곱이 16이 되니까 A가 여기에 4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4, 4 같으면 되는데 이거는 4하고 A가 16이면 안 된다고. A 제곱이 16이니까 A가 4가 있어야 돼.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될까? 또 B에서 1이 나왔을 때는 아까 A가 2가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4, 9, 36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B가 만약에 9 그러면 이 9면은 36이니까 A에 6이 있으면 돼. 또 찾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4를 곱했을 때 제곱수가 되는 걸 일단 찾는 거야. 20에다가 4를 곱하면은 안 되겠지, 그지? 80이니까. 12에다가 4를 곱하면 48도 안 된다고.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25, 10 이렇게. 나머지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래서 분모는 36, 분자는 3개, 3. 그래서 확률은 12분의 1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문제 좀 어렵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다른 상황을 자꾸 주는데 어쨌든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은 x 계수의 반의 제곱이다. 이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천천히 찾는 거야.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